20초만 미쳤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질 거야.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맞나요? 좋아하는 영화예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책도 있어요. 동물원을 샀어요. 벤저민 미가 지었고요. 영화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벤저민으로 나오죠. 모든 것을 걸어서 동물원을 샀던 한 남자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맷 데이먼이 아버지 역할을 했었어요.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죠. 스칼렛 요한슨이 동물 사육사로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 방금 전에 20초만 미쳤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질 거야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와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떤 카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창 밖에서 보니까 창 안쪽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좀 두렵고 겁이 났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말을 걸었다. 안녕 이렇게 말을 걸면서 사랑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한다고 말하라고 아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빼빼로데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전하셨나요? 박미선님, 네, 잘 있었어요. 형우님, 안녕하세요. 이젠 일요일 밤을 리스본 라디오로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형우님한테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대구는 비가 촉촉히 내려요. 네, 서울은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요. 아까 잠깐 낮에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임혜님인가? 안녕하세요. 여행 사이의 책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앞에 사이의 책방이라고 여행 전문 서점 있잖아요. 거기 팟캐스트가 있어요. 팟캐스트 섭외하다가 못 다니까 펑크나니까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나갔는데 2회에 걸쳐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1회는 그냥 저희 책방 얘기만 계속 물어봐가지고 대답하다 보니까 끝났대요. 그리고 2회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2회는 책 얘기 조금 했는데 책 얘기를 못하게 해요. 무슨 팟캐스트나 서점 팟캐스트가 책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돈 얘기만 물어봐요. 저희 리스본이 부자 서점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서점계 히딩크. 교보광교님 또 오셨군요. 그다음에 손승준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트윙클레이님께서는 카페 알바 마감하면서 들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턴 맨션님께서는 와 토성 맨션이야.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가 좋네요. 밤 10시에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목이 좀 잠겼어요. 오늘 리스본 라디오 주제는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온다. 사랑을 시작하던 날입니다. 이미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어떤 말로 시작됐어요?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이 연관이 있었다면 그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선물로 컬처드 커피에서 콜드브루 협찬해 주셨고요. 카페 샌드박에서 샌드위치 교환권 주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덕분에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샌드위치 맛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다음 이색동물원 플레이조와 도레미파크 이용권,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에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뱅이님, 늘 들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들어보네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리스본 라디오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어요. 매회 올려놓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지난해는 좀 소리가 찌그러져서 녹음이 돼서 거의 듣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그냥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올려놓았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서점 리스본 검색하시면 그동안의 라디오를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연 주시는 동안 이번 주 서점 소식 전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운다. 사랑을 시작하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그런 얘기들을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 서점 소식 빠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장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는데 6일 전인데 벌써 한 달 전 갔네요. 제주 아베크로 리스본 패밀리 이지유 선생님, 그다음에 어슬렁 작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이지유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3일 동안 계속됐고요. 월요일은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의 8시 저녁 모임 있었어요. 여기 제주도 분들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뭐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고 지난번에 처음 제주도 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이 8시 저녁 모임을 했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는 반유부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혼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약혼이 아니고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또 자기 사랑에 대해서 엄청 솔직한 태도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의 사랑 모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있었습니다. 어슬렁 작가님은 어반 스케쳐라고 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었고, 요즘에는 어반 스케쳐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도시들에 일정하게 모여요. 전에는 뭐 시카고에 갔던 것 같고, 얼마 전에 포르투에 모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반 스케쳐들이 하나의 도시에 모여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료 화면이랑 같이 보여줬는데 정말 막 500명씩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다른 나라 특히 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파리만 해도 영등포구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5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 막, 와, 얘네 어반 스케쳐구나. 또 왔니? 막 그러면서 모델도 해주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어반 스케쳐 모임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거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반 스케쳐 모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드로잉은 참 재밌었는데, 저희 리스본에서도 일요일 아침에 여행 드로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슬렁 작가님이 지금은 책방, 과학 책방 갈다의 매니저로 가셨어요. 직장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리스본에서 하던 클래스는 쉬고 있는 중인데, 제주도에 가서는 이제 여행 드로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드로잉력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근데 어슬렁 작가님한테 그림 배우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어슬렁 작가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 공학적으로 그림을 분석해요. 구도랑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그림을 오래 배웠거든요. 한 7년 넘게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그리는 그런 거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었거든요. 미술 전공자랑 공대 전공자가 가리키는 그림이 달라서 흥미로웠고
드로잉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행 드로잉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풍경을 보고 스케치북 보고 풍경 보고 스케치북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풍경을 보면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는 대로 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앞에 있는 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라. 맨 처음에는 자기 왼손을 펼치고 이 왼손 모양대로 그림을 그리래요. 종이를 보지 말고 손이 막 삐뚤빼뚤 그려지거든요. 이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라는 거예요. 펜을 절대 떼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종이를 보지 말아라. 이게 또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막 눈을 3개씩 그린 분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그림이 나오고 각자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구도를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긋난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 눈썹이 샥 올라간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나요. 재밌었어요. 여행 드로잉. 또 화요일 밤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점 오셔가지고 와 이번 출장 정말 대박이던데요 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별똥별 아줌마 이지유 선생님과 별 토크 갔어요. 별 보러 가자. 처음에는 화요일에 비가 올 것처럼 막 날이 흐리고 하늘이 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과연 별을 볼 수 있을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지유 선생님 별명이 날씨 요정이래요. 여행을 가시면 선생님이 가면은 해가 난대요, 항상. 저희가 막 하루 종일 걱정을 했는데 7시 정도에 모여서 별을 볼 건데 5시 정도부터 개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아베크는 제주도는 안채 바깥채라고 하지 않고 안거리 밖거리라고 하거든요. 안채에서 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자리를 이동해서 원래는 아베크 뒷마당에서 별을 보기로 했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좀 더 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탁 트인 곳을 아베크 사장님이 물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별을 봤어요.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곳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죠. 건물이 많으니까. 근데 제주도에서는 사방에 트여 있으니까 하늘이 동그란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늘까지 가는 별 지시봉이라는 거를 별지기 분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은 그게 없으셔가지고 랜턴으로 했어요. 근데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찾아와서 보시면 그 광경을 보실 수 있어요. 별이 예뻤고 특히 요즘에 한참 찾기 쉬워요. 그 오리온 자리는 리스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제가 찍은 것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또렷하게 찍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늘에서 찾아보시면 오리온 자리는 서울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별을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 별자리에 관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별자리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늘에 갖다 대면은 그 별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앱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오리온 자리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카시오페아 보이고 북극성도 있고 그리고 또 오리온 자리 아래쪽에 보면은 시리우스가 뜨는데 시리우스는 겨울 밤에 가장 빛나는 1등성 별입니다. 엄청 저 별이 빛나네 라고 보시고 그 위에 오리온 자리가 있으면 그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예요. 같이 가서 보고 싶죠. 저는 국문과 학생이었지만 별에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회 들었었거든요. 물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별 거리 구해라, 무게 구해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수학 못하니까 수학 싫고 그래서 계속 다니진 않았는데 덕분에 별에 대해서 좀 상식들이 늘었고 천문대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아해서
시리우스는 짝별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시리우스는 저희가 볼 때는 한 개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이 두 개라고 합니다. 두 개로 짝을 이뤄서 짝별이라고 하는데 한 별은 큰 별이고 한 별은 작은 별이에요. 별은 코스모스 수업 저희 리스본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배웠는데 별은 크기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돼요. 별이 크면 클수록 빨리 죽어요. 짧고 굵게 살다 가요. 작은 별은 가늘고 길게 살아요. 큰 별이랑 작은 별이랑 짝을 이뤘으니까 큰 별이 빨리 죽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별을 볼 수 없고 작은 별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리우스는 그렇게 서로 둘이 맴돌고 있대요.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아베크 사장님이 이거 되게 슬퍼요. 이거 가족 드라마 같아요. 큰 형이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백수로 놀고 있는데 막내가 형한테 구박받고 살던 막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돼가지고 구급 공무원 이런 거 돼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 뭐 그런 얘기 같지 않냐고 빵 터졌죠. 저는 김한기, 김양한 선생님 생각난다고 막 그랬거든요. 김한기 선생님은 짧고 굵게 살다 가시고 김양한 여사님은 꾸준하게 살다가 가시면서 남편이 남겨놓은 업적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밤새 여자 넷이서 했었습니다. 안신영님, 제주 여행 갔다가 별 같이 본 1인이에요. 호호, 그때가 생각나네요. 네, 안신영님. 그날 너무 신나가지고 되게 일찍 와가지고 막 기다렸던 거 기억나네요. 그다음 페르시아님, 오리온 자리, 겨울 별자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별자리예요. 저도 이 리겔 혹은 라이겔이라고 불리는 초록별 오리온 자리, 오리온의 왼쪽 다리를 좋아해서 저희 아이디도 어릴 때부터 리겔 막 이렇게 지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오빠랑 같이 하늘 보며 열심히 찾았던 별자리예요. 오리온 자리. 그쵸? 되게 찾기 쉬워요. 별이 보이는 밤이면 한번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시고 안 되면 앱을 이용해서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출장을 끝내고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두 분 먼저 올려보내고 저는 좀 놀다 오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페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페소아의 북토크가 열렸지요. 리스본이 요즘에 문학 북토크가 많이 열리죠. 이거는 페소아가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페소아 책이 많이 팔렸어요. 페르난도 페소아 지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페소아의 이번에 새로운 신간 두 권까지 같이 낭독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 정예윤 PD가 사회를 봤고요. 김한민 작가가 페소아에 대한 지식들도 알려주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포르투갈어로 페소아의 시를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올려놓은 부분에 앞에 김한민 씨가 읽는 게 나오는데 그거 포르투갈 가가지고 읊어대면 사람들이 줄줄줄 뒤에 시를 읽어준대요. 페소아 시가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페소아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페소아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책 제목처럼 본인이 여러 가지 자아를 만들었고 문학적 자아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으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빛깔의 영혼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죠. 시를 드려볼까나? 예정에도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매 순간 변해왔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낯설다. 나를 본 적도 찾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많이 존재해서 영혼은 하나뿐. 영혼이 있는 자에겐 평온이 없다. 보는 자는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느끼는 자는 그 자신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된다. 나의 꿈 또는 욕망의 각각은 태어나는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풍경, 나의 지나감을 지켜본다. 다양하고 움직이고 혼자인. 내가 있는 이곳에선 나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래서 낯설게 나는 읽어나간다. 마치 페이지처럼 나 자신을. 다가올 것을 예상치 못하면서 지나간 건 잊어가면서 읽은 것을 귀퉁이에 적으면서 느꼈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읽어보고는 말한다. 이게 나였어? 신은 안다. 그가 썼으니. 1930년 8월 24일에 쓴 시입니다. 지난번에 황인숙 시인님께서 오셔가지고 리스본의 야간열차라는 소설을 페소아가 썼다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스본의 야간열차라는 제목을 내가 정했는데 똑같은 제목의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속상했거든. 근데 얼마 전에 페소아 시집 나와서 읽어봤더니 페소아는 1888년에 태어났더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무 잘못한 거잖아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죄송한데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페소아가 쓴 책이 아니고요.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2003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하면서 어머 그럼 내가 먼저 썼잖아 이러면서 호호호호 하면서 좋아하셨었어요. 네, 페소아는 1888년에 태어났고 70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남아공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있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리스본 대학교 가느라고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왔어요. 대학에 갔는데 뭐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고 번역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오래 했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잡지를 만들어서 잡지 활동을 하면서 포르투갈 모더니즘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도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어에 아주 능통했거든요. 불어도 잘했다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출간된 시집은 메시지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거 하나고 그 책은 이번에 나온 시집들 중에 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메시지라는 책 하나만 포르투갈어로 출간이 됐고요. 나머지 책들은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서실에 오신 분이 불안의 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페소아의 대표작이잖아요. 불안의 책을. 근데 불안의 책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불안의 서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요. 불안의 서 페소아 번역 좋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불안의 책을 읽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번역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번역들 비교해보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불안의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쉽게 읽혀요. 짧은 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 두고 한 편 한 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읽으면 쉽게 또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에 페소아 북토크 했고 금요일 독서실 했는데 독서실 이번 달 독서 멤버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다른 행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 오면 리스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 리스본 사람들 참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늘 오리온은 허리띠 3개만 봤는데 초록, 주황, 사각별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초록, 주황, 사각별이 더 중심이고요. 여기서 초록별, 주황별은 1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별자리는 여름에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1월, 12월 이럴 때 일등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밤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건 오히려 겨울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윤기영님께서는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자체 별보기 해보겠습니다. 네, 윤기영 작가님 또 남자랑 별 보러 밤에 헤매고 다니시겠군요. 별 보기 좋은 스팟 제가 알아놨으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수희 아뜰리에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수희 아뜰리에님하고는 지금 그리기 수업 하나 같이 궁리 중입니다. 어텀 스카이 민님 너무 웃기죠? 리스본행 야간 열차 얘기. 황희수 선생님 막 부들부들 떨시면서 아니 내가 먼저 썼는데 막 그러셨던 게 너무 귀여웠어요. 자, 그리고 금요일 독서실 잘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금요일 독서실에 재밌었던 건 독서실 멤버 중에 판매왕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시옷의 세계를 갖고 와서 시옷의 세계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본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선별을 해서 앞에 놨는데 그 중에 김소연 작가가 있거든요. 그 김소연 시인의 에세이집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시옷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분 판매왕께서 막 열심히 막 이 책이 왜 좋은가를 설명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압도적으로 잘 시인이 쓴 에세이집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쓴 책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날 독서실 끝나고 그 책이 다 팔렸어요. 아, 그래서 판매왕이라고 부르려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주말 오늘은 빼빼로데이 있어가지고 와서 막 뽀뽀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아주.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히 잘 흘러갔고, 자, 이제 여러분 사연 볼게요.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온다. 사랑을 시작하던 날. 사연들을 은근히 많이 주셨어요. 내 이름님께서는 사랑의 시작. 차 안 음악을 들으며 저는 앞자리에 그는 뒷자리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기지개를 켠 저의 손끝에 그의 손끝이 닿았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가 제 손등을 쓰다듬다가 손을 마주댔다가 손을 잡았다가 손에 깍지를 끼면서 말했습니다. 이문재 시인이 그러는데요. 손을 주면 다 주는 거래요. 이렇게 서로에게 손을 쥐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진짜. 사철님께서 으악! 이문재 시인의 시 중에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란 시가 있어요. 사랑은 손이 하는 것이다. 손이 손을 잡았다면, 손이 손 안에서 편안했다면, 그리하여 손이 손에게 힘을 주었다면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문재 시인의 시입니다. 트윙클레이님께서 저도 손잡고 시작해서 반가워요. 아이고 귀여워. 저 2호 커플 있잖아요. 오늘 안 들어왔으니까 흉 봐야지. 2호 커플이 너무 닭살이라서 제가 아주 요즘에 조금 힘이 들어요. 얘네들이 그 막끈 있잖아요. 막끈. 저희 리스본 오시면 비밀책 싸는 끈이 있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제가 포장하고 있으니까 지나가 들려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길래 지금 뭐해? 산책 가요? 그래. 산책 가는 길에 이 막근 혹시 문구점 보이면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둘이서 막근을 마치 수갑 차듯이 여자는 한쪽 팔에 남자 한쪽 팔에 해가지고 끈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한 짓이야? 그랬더니 이거 빨간 끈의 인연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끈의 인연 아세요? 중국 설화에 보면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의 인연은 하얀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별한 인연은 빨간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페스티브 고어? 막은 생각 밖으로 약해요. 그죠? 아주 눈이 셔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막끈을 그러고선 돌아다니는데 빨간 끈의 인연은 이제 보통의 인연은 흰색이고요. 특별한 인연, 천생연분은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 영화 중에도 이렇게 둘이서 끈으로 서로를 묶고 다니는 영화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그 영화를 막 찾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끈으로 서로 이어가지고 여보세요. 그게 무슨 빨간 끈입니까? 똥색 끈이지?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오늘 왔는데 얘네들이 그걸 빨간색으로 바꿔 갖고 온 거예요. 빨간색 끈을 이어가지고 무슨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서로 그러고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아주 꼴보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H 라디오님 하얀 끈은 빨간 끈은 고사하고 하얀 끈이라도 섞고 싶네요. H 라디오님 하얀 끈은 여자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부모님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냥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브리다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얘기 드렸나요? 어, 소울메이트는 왜 소울메이트인가? 예전에 지구가 처음 생기고 인류가 생겼을 때는 소울하고 육체가 개수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소울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소울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울을 잘라서 나눠 갖게 된 거예요. 반으로 똑 자르면 두 사람이죠. 그걸 또 똑 자르면 네 사람이죠. 그 똑 자르면은 그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린 영혼을 많이 잘린 영혼을 갖고 있으면 소울메이트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 소울메이트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하얀색 끈의 인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빨간 끈의 인연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빨간 끈은 아주 길대요. 그래서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요. 많이 돌아다녀요. 지구 끝까지 갈 듯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끈이 막 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끈이 꼬이면서. 끈이 감기니까. 그래서 가까워져서 어느 날 끈이 딱 땡기는 거예요. 저를. 땡기네. 그래서 돌아봤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빨간 끈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트윙클 레이님께서는 저는 남자친구가 처음 꽃 사준 날이 생각나요. 제 이름 부르면서 꽃 사줘도 되냐고 묻고 갔어요. 나중에 저보고 그때 웃는 모습이 너무 환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웃어달라고 했는데 행복한 기억이에요. 아 예쁘다. 윤경님 생명인가? 흰 끈만 보이네. 흰 끈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죠. 꼭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삶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경님? 어텀 스카이 민님께서는 드라마 연애시대 생각나요. 오프닝에 빨간 실타래가 나왔던. 그래요. 그게 빨간 끈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이호 커플은 이게 뭐 너의 이름은이라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연남동에 빨간 끈 메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커플 있으면 지나가다 붙잡고 리스본 이호 커플이세요? 라고 하세요. 참 걱정입니다. 뭐가 되려는지. 그리고 사랑의 시작 YSK 블루님께서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끝나기까지의 과정은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았지만 시작만큼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호감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에 의심이 가지 않을 때 고백이 꼭 필요한 건가 싶더군요. 둘 사이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불안감보다 서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이중섭 전시회를 같이 보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질 때쯤 저는 그 친구한테 책을 건네줬어요.
곧 홍콩 여행을 혼자 가는데 심심할 테니까 읽어보라고. 책은 한강의 히라버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그 친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고요. 저는 그 친구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새롭고도 즐거웠습니다. 그 친구도 저의 세계를 공유했으면 했고,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제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선물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책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봐 책 마지막 페이지에 손편지도 끼워 넣었는데, 그 친구가 홍콩에 가고 나서도 계속 카톡을 주고받았지만 손편지나 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백을 굳이 말로 안 하고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었음을요. 나중에 한참 뒤에 저도 그 친구한테 편지를 받고 알았죠. 홍콩 여행 중에 밤에 도미토리 침대에서 책을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발견했대요. 그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날을 기준으로 100일, 200일을 챙길 때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책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과 한 여자의 기척이 만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꿈을 꾸는 것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 자연스레 풀려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을 시작했던 방식대로 끝도 마무리 지었다면, 마지막에 그만 만나자를 비롯해서 몇 마디 말이 아닌 제 마음을 온전히 담은 책을 건넸으면 우리의 끝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PS. 다음은 히라버 시간 중 일부인데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 너무 와닿는 구절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찡하다. 책으로 마음을 고백했군요. 저는 여기 이분 정말 글을 잘 쓰죠. 리스본 사람들 참 글도 잘 쓰고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좋더라고요. 둘 사이에 고백이 꼭 필요한가 싶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불안감보다는 서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쵸? 우리는 사귀자라고 말한 날을 첫날로 잡고 연애의 첫날을 기념하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들 했더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귀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귄 지 며칠,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귀자라고 해서 그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1일 이게 웃기다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귈래? 사귀자라는 확언이 필요하다는 게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맨날 같이 있다가 계속 같이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우리 사귈래? 그랬을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는 게 좀 웃기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라버 시간 역시 좋네요.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것일까요? 막 사랑이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라는 얘기들도 하던데. 사랑은 솔직하게 하면 되는데 어려울 일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라고 규정 짓고 어려워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 뷰뷰님은 명동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쇼핑을 하고 그 친구 집과 제가 알바 가는 버스가 같아서요. 둘이서만 버스에 올라타서 나란히 앉아서 가다가 서울역을 지나면서 창가에 오후에 해가 드리웠는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는데 그 순간 나 얘를 좋아하는구나 깨달았죠. 먼저 내리는 그 친구를 깨우기 전까지 내내 손가락 마디마디의 떨림은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이에요. 결국 그 친구의 선택은 제가 아니어서 한동안은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요. 이제는 그런 순간이 내게 있어서 소중했구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뼈뼈님, 제가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샌드위치 먹으러 연남동 놀러 오세요. 서로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머리를 기대면서 손을 쓱 잡고 잠이 들었어. 과연 잤을까? 근데 딱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손이 닿고 피부가 닿을 때 어떤 모호하던 감정이 딱, 아! 이렇게 느낌표가 찍힐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 친구를 깨울 때까지 손가락 마디마디의 떨림이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라고.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연0807님 사랑의 시작. 벌써 4년도 훨씬 더 오래된 일이 되었네요. 그 이후 연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떠올리면 그가 떠오릅니다. 그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오랫동안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돌아온 날부터 밥 먹자 하고 빙글빙글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의 미소는 2년 동안 끈기 있게 제 마음을 두드렸고요. 그는 매번 밥 먹자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밥 먹은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죠. 사랑은 지나갔지만 가끔 그를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던 신촌거리를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따뜻한 흰쌀밥 같은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 그렇게 어렵나요? 밥 먹자고 하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별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뭐 같이 하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귀자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귀자는 말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뭐 예를 들면 너 나랑 앞으로 매일매일 커피 마실래? 이런 거나 너 앞으로 일주일에 3번씩 나랑 밥 먹을래? 이러면 안 되나? 사실 정중의 최고는 밥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분이 난 이별을 주제로 할 거니까 툭 치고 나 헤어졌어. 그러면 사귀자는 말이 되는 건 어때요? 그래서 깔깔 웃었는데 밥 먹자 이런 말처럼 담백한 사랑의 시작도 드문 것 같죠. 근데 너무 흔하지만 참 드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밥 먹고 차 마시자. 이런 얘기로 가볍게 가볍게 하면서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서로에게 스며드는 사랑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 한 개 나왔어요. 오픈 유원님께서는 어머 9개님 그러다 밥만 먹고 다른 사람 사귀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건 뭐 자기가 잘못한 거지. 밥 먹다가 여기서 그럼 밥 먹고 그날 손을 잡았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드디어 밥 먹은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죠. 이런 게 뒤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저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보고 영화 비기너스가 생각났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김지혜 님이 순천에서 사연 주셨네요. 비기너스라는 영화, 사랑에 아주 서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계속 서툴다가 막 서로 깨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솔직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아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비기너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에요. 오픈유언님. 리스본 라디오에 처음 DM 보내네요. 오늘 주제 보고 19 이맘때쯤이 생각났어요. 먼 발치에서 몇 달 동안 짝사랑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교지에 실린 그 아이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몇 번 복도에서 식당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온통 그 아이로 물들어 버리더군요. 아니 어쩜 이렇게 글들을 잘 써? 정말 귀여워 죽겠네. 말씀드렸듯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백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고백할 필요 같은 걸 못 느꼈어요. 짝사랑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몸이 건조한 일상이 온통 핑크빛이 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본 날이면 하루가 행복해지는데 무얼 더 바라겠어요? 갖고 싶다 생각하면 갖지 못해 슬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벅차서 무얼 더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꽉 차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수능이 다가오자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수능이 끝나면 그 아이를 영영 볼 수 없을 텐데 나는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수능 직전 주말에 공부는 안 하고 초콜릿을 만들었고 수능 전날 새벽같이 등교해서 그 아이 책상에 초콜릿 상자와 편지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 빽빽한 편지였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7. 저는 지금 그 아이와 격하게 다투며 연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에게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요. 제 편지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울렸다고 해요. 무언가를 바라서 예컨대 사귀고 싶다는 식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하고 싶다. 나만 아는 마음인데 내가 잊으면 끝이 나지 않니? 이런 마음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잊힌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이 마음이 사라질까봐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편지를 적어내려간 제 마음을 그 애가 느껴주었어요. 고맙게도요. 저희의 사랑이 시작된 말인 셈이죠. 수많은 기억과 마음이 한 개인의 세계에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처럼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할 테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알다가 세상에서 사라져갈 마음이 하나라도 남았으면 너와 나 사이에서 기어코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경의선 습길 갔는데 리스본 못 들려서 아쉽네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 머지않아 뵈어요. 어머 너무너무 사연 잘 썼죠. 문 YS526님 너무 예뻐요. 윤슬님 제주도에서 우리 만났었죠. 제주도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윤슬님만 알고 있는 그죠? 라라리 라라님께서 드라마인가요? 꺄 우와 우와 막 난리 났어요 지금. 편지글 아름답네요. 역시 편지의 힘은 세요. 그래요. 오픈유어님 사연을 끝으로 우리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픈유어 사연님 너무 예쁘니까 저희 리스본 인스타그램에 같이 공유할게요. 그리고 오픈유어님 지나가는 길에 리스본 들리시면 제가 컬처드 커피 프리미엄 콜드브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 듣는 끝곡 들을 시간이에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처음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이 나왔죠? 마음속의 단어들이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동시에 책이 같이 나왔어요. 마음속의 단어들이라는 에세이집에 중간중간 뭐 사진도 끼어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친필 사인본을 팔고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서점에도 갖다 뒀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네요. 그래서 마음속의 단어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꽤나 긴 꿈을 꾸었다. 그 안에서 많은 멜로디들을 찾고 듣고 적었다. 이제 나는 글을 쓴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우고 고쳐 쓴 마음속의 단어들을. 네, 이 노래 뮤비도 아련아련해서 좋아요. H 라디오님 하셨고 찾아서 들으라는 거군요. 그래서 각자 듣는 끝곡이군요. 그렇죠.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저작권 안 걸릴 정도만 들려드리고 각자 여러분이 집에서 들으시면서 일요일 밤 마무리하고 잘 주무세요. 이거 보면 처음 만나던 순간 숨이 벅차오르던 기억,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사랑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유효기간이 다 돼서 마음이 시들해졌을 때 또 새롭게 사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사랑하고 이런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매일 첫사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들이지만 꾸준히 하면서 남은 일주일도 잘 보내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언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즈.